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풍요 중독 사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강렬하죠. 그래서 관심 있게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아주 풍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 몇 가지 사항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털린의 역설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는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행복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경제 수준이 일정한 변곡점까지는 경제 수준과 행복지수, 삶의 만족감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상부터는 경제 수준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행복이 이제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야. 또는 반비례하는 그런 현상도 생긴다고 합니다. 경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불행이 증가하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풍요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스털린의 역설, 이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생각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죠? 의식주가 있죠. 의식주가 일정한 변곡점까지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더 좋죠. 하지만 그 변곡점 이상이 넘어가면 결국 그 이후부터는 데코레이션이라든가 인테리어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재료의 그런 음식, 신선한 음식을 먹는데 데코레이션이 좀 더 잘 돼 있는 그런 것을 먹느냐, 아니면 좀 투박하게 되어 있는 똑같은 음식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데코레이션 차이를 위해서 평생을 욕망에 젖어 자신의 삶이 아닌 보여지는 삶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SNS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가 사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실제 삶, 누구나 실제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보여지는 삶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카푸어들, 실제 어렵게 사는 경우 많죠. 하지만 좋은 차를 외부 세계를 향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명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뭐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향유하지 못하는데 과연 저들은 뭐지? 그러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평생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의 노예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삶, 이런 것들에 추구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스털린의 역설, 그리고 보여지는 삶을 위한 수많은 우리의 거짓말들,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인생, 좋은 사회의 전제 조건. 이 책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풍요입니다. 성경의 문장을 예로 들고 있는데, 자, 천국,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 풍요죠. 우리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고, 물질적 측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목이죠. 성경 표현으로는 사자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뛰노는 세상,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갖고 좋은 공동체를 영위해 나가는 거죠. 일종의 이제 정신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뼛속 깊이 사회적 존재니까 이러한 관계, 공동체, 필수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풍요와 화목의 관점에서, 자,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고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가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는 풍요를 도달하지 못한 가난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화목을 도달하지 못한 불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가난하면서 불화 사회. 인류 역사를 본다면 대부분의 중세사회가 가난 불화 사회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죠.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 충족하기 어려운 거예요. 흉년이 들면 다 굶어 죽고, 전염병 한번 생기면 다 죽고, 그런데 계급 격차가 엄격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근대 이전에 대부분 나라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자, 가난하지만 화목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족해요.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계급이 없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계급 격차가 크지 않고, 그리고 한 계급 내에서 평등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건데,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기간이 가난 화목 사회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수렵 채집을 했던 원시 공동체, 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장점이 있었던 그런 사회라고 하잖아요. 가난 화목 사회. 세 번째는 풍요 불화 사회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풍요 불화 사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나쁘진 않죠. 자본주의가 탄생한 배경에는 일반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 초기 정신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변형되다 보니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풍요는 만들었지만 아울러 아주 지독한 또 불화까지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장 완벽한 사회가 되겠죠. 풍요로우면서 화목한 사회,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건데, 비교적 지금 수준에서 이 부분에 보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나라들로서 우리가 지목하는 곳들이 이제 북유럽 국가가 되잖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독일이라든가 덴마크, 북쪽 유럽에 존재한, 물론 그들 사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교적 그쪽으로 어떤 온 공동체가 뜻을 모아 전진하고 있는 그런 사회, 중산층 비중이 높고 복지가 잘 구현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작고 사소하더라도 그 타인들의 고유 강점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성공, 부와 명예 그거 하나의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사람마다 갖게 되는 자신만의 고유 강점, 재능, 열정,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죠. 그런 것이 풍요 화목 사회의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 풍요 불안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사회가 풍요 불안 사회니까 이 풍요 불안 사회의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겪을 때 막연히 개인적인 문제다 이게 아니라 풍요 불안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구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겪고 있는 까닭 모를 괴로움, 그런 것들에 이제 보편성을 부여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자, 풍요 불안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위계 중첩 사회입니다. 위계가 뭐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이어라키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서열을 정하는 그런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학 위계가 있잖아요. 근데 특정 대학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도 전공에 따라서 또 위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전공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같은 전공자 안에서도 학점이라든가 스펙, 또 출신지에 따라서 또 위계가 생기는 거예요. 위계가 이렇게 계속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위계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떤 것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어린이들의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내용들인데, 초등학생들이 어른들을 모방해서 친구들, 아버지들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충, 벌레 충자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이면 300충, 사는 집들을 보고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 휴거, 엘사, 임거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여튼 이런 위계가 너무 강화되는 이런 분위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풍요 불안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귀인 오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거는 여러 다양한 요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능력주의는 허구다 이런 책 살펴봤잖아요. 부모의 부라든가 지위에 따라서 자녀의 성공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잘못되면 개인이 문제야, 실패하면 개인이 문제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류 언론에서부터
반복해서 일종의 뭐 세뇌를 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깨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존중 불안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존중 불안은 가난하고 이런 계층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 계층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자는 잃을 게 많고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항상 자신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부자들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풍요 불안 사회에서는 뭐 풍요나 가난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서 삶이 괴로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존감 열풍이 분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 책들 많았잖아요. 왜 뜬금없이 자존감일까? 바로 이렇게 위기에 중첩된 사회니까, 존중받지 못할까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하니까 뭐 자존감을 가져라. 그래서 이런 열풍이 불었는데, 그게 과연 뭐 정서적인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늦은 취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 좀 늦게 취업을 하더라도 높은 위계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일단 해도 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의 필요성 때문에 괴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공부를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평생 자기 개발은 좋은 거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뭐 이런 식의 자기 개발이라면 뭔가 좀 평생 괴로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발적이지 않은 비자발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의무적 자기 개발, 경쟁적 자기 개발, 이건 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녀에게 높은 위계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괴롭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난 화목 사회에 비해서 풍요 불안 사회가 향정신성 약품을 남용하는 그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우울장애라든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그런 뭐 환자라든가 또는 그런 걸로 고통받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성이나 재능, 고유 강점을 구현하는 것,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런 삶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돈 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이 똑같을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지만 이 위계 사회에서 내 위치를 지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돈 되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그냥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한을 겪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는데. 이건 아마 우리 사회의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또 중요한 게 환경 재앙으로 인한 생존 불가능. 그러니까 위기의 사회라는 게 계속 꽃들에게 희망을처럼 계속 기둥을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소비하고 소진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유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훼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당장 내가 빨리 저걸 이용해서 내가 더 소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구라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환경재앙.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뜬금없이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 풍요 불안 사회, 위기가 중첩된 사회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답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답변은 자본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본주의를 뭐 없애거나 우리가 어떤 뭐 혁명을 통해서 뭐 사회주의를 하거나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 안에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크고 거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작은 부분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스스로 탐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변곡점을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본질의 차이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 데코의 차이, 약간의 인테리어의 차이를 위해서 내 소중한 인생을 과연 허비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부분들, 탐욕이라는 게 우리 본성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복지를 강화하고 기타 등등. 하여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소득을 조금씩이라도 도입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위계 극단의 사회를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장 몇백만 원씩 일도 안 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차별적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또 위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또 아이들이 저건 또 사회복지 받는 충이야 이런 얘기 또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실험해 보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와 지위, 와 대단하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인테리어 소품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대단하네.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는 집회에도 그런 분이 나온대요. 작은 인테리어를 만들어서 성공시킨 그런 분들이 집회에도 나오고, 하여튼 다양한 예를 들 수 있겠죠. 다양한 조그마한 관심들, 그런 것들을 서로 그래야지 나도 내가 내 자신이 되는 데 있어서 나의 작은 관심이 또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위기를 희석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